개인 투자자들의 현대차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힘입어 현대차가 3월 개인 순매수 종목 2위를 차지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식을 677억 원어치 사들이며 순매수세에 가세했는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차. 적정 매수가는 얼마이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집중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다. 네,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지만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참 놀랍기도 하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가 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사들인 종목으로 삼성전자 저희가 지난번에 짚어드렸고 이번에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들이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가격 밴드를 좀 짚어봤어요. 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볼 텐데 현대차를 3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요즘 문의를 많이 좀 받고 있고요. 네. 네, 어제도 좀 몇 개 전에 샀는데 일단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서 실패를 안 했죠. 지금 네. 보면 더 거의 지금 제 고객들 분들도 보면 5에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뭐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럼 거기서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랬을 때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흔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죠.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은 뭐 큰 기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최근 낙폭이 대형주 중에 가장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또 2월 직전에,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오기 직전에 13만 원대를 뚫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한 50%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과 또 다시 정의선 부회장들이 뭐 매수한다, 자사주 매입한다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차장님도 이 동학 개미 운동에 동참하셨어요, 최근에? 저는 네. 예, 동학개미가 아니어서 예, 일단은 네. 삼성전자는 안 샀고요. 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을 샀습니다. 종목들을 좀 예, 사들이셨는데 좀 작은 종목을 샀죠, 저는. 네. 현대차를 확실히 많이 사면서 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단어가 지금 뭐 실시간 검색어에도 인기 검색어에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학 개미 운동이 어떻게 단어가 생겼는지 저희가 한번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하나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저기는 이제 삼성전자를 지키는 개미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개미 동학 운동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대차를 사들이고 있는 누적 순매수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외국인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팔고 있는데 개인이 누적 순매수 저희가 기간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3월 들어서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좀 사긴 하지만 개인의 매수만큼은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 현대차에 대한 적정 매수가가 무엇일지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사전에 25명의 전문가들에게 이 현대차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됩니까? 라고 적정 가격을 여쭤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 현대차 매수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곽영훈 부장은 8만 원 이야기했고요. 김성남 매니저는 좀 짭니다. 6만 원까지 좀 낮추셨어요. 김영민 매니저 7만 5천 원 제시했고요. 다음 장 보면 확실히 8만 원대를 적정 매수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김준호 매니저는 8만 7,500원, 백두희 차장은 8만 8,400원. 근데 백두희 차장 지난번 삼성전자는 매수가 3만 원 이야기하셨거든요. 좀 현대차에 대해서 의견이 좀 좋으신 것 같고 다음 장 보시면 오현진 팀장은 8만 3천 원, 윤현민 팀장 8만 7천 원, 윤정식 팀장도 9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차장님은 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5분 또 확인해 볼게요. 이정민 팀장은 8만 3천 원, 인성희 고모님 7만 5천 원 제시했고요. 7만 원도 간혹 보이지만 8만 원이 대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민재 팀장도 한민혁 부지점장과 함께 8만 원 제시했고요. 홍성학 더원 프로젝트 대표는 8만 9,600원. 그래서 과연 평균가는 얼마일까요? 보시죠. 현대차 8만 1,192원 정도 오면은 매수해보자라고 저희 전문가 25분이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차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85,800원. 놓친 거예요, 과장님?
저는 어제 85,000원 밑에서 샀는데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밸류를 과연 어디를 바닥으로 잡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논의는 대형주들한테 사실 의미가 좀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동학개미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안 좋아서 팔았다기보다는 뭐 그냥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팔기 쉬운 데가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죠.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금의 여유가 있는 그 개인들이 더 많이 사는 모습이 좀 나왔고, 국내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부동산으로 작년에 이제 부동산 매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좀 몰리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20대, 30대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위기 전 가격이 현대차가 한 85,000원이 상단이었어요. 근데 그때 2008년, 7년 요럴 때 이때 그 현대차의 이미지와 지금 개인적으로 현재 현대차의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 다르죠. 굉장히 달라졌고 위상도 달라졌기 때문에 85,000원 미치면 부담 없이 사도 괜찮지 않겠나.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위기 전 그 위상 자체도 달라졌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게 12년, 13년 전에 주가 밑으로 빠질 정도로 현대차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85,000원 정도를 적정하게 그 미치면 무조건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위어도 사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도 상관은 없는데 네. 차 자체의 전망은 좀 그닥 밝지 않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는 1분기, 2분기가 다 시장이 좀 수요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자리 돌리기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상복귀 정도의 상승만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뭐 현대차 85,000원 이하에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도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대납폭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를 타서 많은 대주주들 또 대표이사들이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정의선 수석 부회장도 67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어요. 일단은 뭐 대기업 어차피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되게 네.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렇죠. 근데 사실 현대차 전체 시총을 보면 네. 67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뭐 소수점 한 대짜리 한 자리도 못 바꾸죠. 그 정도 금액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건 그닥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대주주가 이제 주가를 산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영 일선을 나서려고 하는 정의선 부회장 입장으로서는 회사에 대한 뭐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왕이면 그 대주주 입장에서도 좀 쌀 때 사는 게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경영권 강화, 뭐 그다음에 시장이 현대차가 건재하다. 여전히 그 대주주들은 그러니까 CEO들은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하고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투매가 나오지 않도록 좀 방어해주는 역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와 함께 현대모비스의 주식은 사들였는데 기아차 쪽은 좀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기아차를 꾸준히 사고 있지만 뭐 기관이나 외국인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언가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달리 기아차를 봐야 되는 건가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시면 되는데 네. 제 꼭대기에 모비스가 있고요. 네. 뭐 그다음이 현대차, 그러니까 모비스가 현대차의 대주주고 현대차가 기아차의 대주주입니다. 그럼 사실은 현대모비스랑 현대차를 사면 기아차까지 같이 사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기아차까지 기관 외국인들은 사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요. 지금 현대모비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21.4%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국민연금 그리고 캐피탈그룹, 정몽구, 정의선 부회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양사 합작 자율주행 전문인 이 앱티브를 설립하는데요.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좀 따라가겠다라는 그 의지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현대차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향후 전략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네. 이제 회장이 바뀌는 뭐 이제 승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뭔가를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아주 기회는 시의적절하게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기고,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독보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단순히 뭐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AI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엔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플랫폼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현대차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같이 어떻게 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자율주행을 계속 뭐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합작 법인을 만들든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현대차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번에 신차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반떼, 소나타, 여기에다가 G80 뭐 엄청나게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는데 완성차 업체로 봤을 때 현대차가 요즘 그 비싼 외제차들과 비추어서 좀 경쟁력이 있다 보시나요? 일단 지금 네. 뭐 물론 아직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그렇게 열심히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네.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일단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현대차 디자인은 이미 거의 세계적인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계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뭐 세계적인 수준에서 90%까지는 도달을 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최근 일본 자동차가 토요타 말고는 약진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본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사실은 좀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국내 현대차나 기아차가 뭐 일본 기업으로 추월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뭐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수요도 줄게 되잖아요. 이 현대차의 경우에도 그럴지 뭐 무디스는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아마 다 신용등급을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네. 먼저 얘기가 나온 게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과 현대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들이 조금 뭐 소비가 감소되면서 판매가 줄어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자체가 뭐 하향 축소되고 있는 좀 시장이 좀 작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한 14% 정도 감소할 걸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는 오히려 한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결국엔 이제 코로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해결된다라고 하면 또 판매 속도는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특히 현대차는 신모델에 대한 역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하면 뭐 큰 우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현대차의 펀더멘탈이라던가 실적 뭐 그런 모멘텀도 기대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빠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사들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85,000원 이하 구간에선 충분히 매수해봐도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가격적인 전략 정리해 주시죠. 일단 네. 뭐 가지고 있는 돈을 한 번에 다 사시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다들 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겹게 하는 얘기죠. 분할 매수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가격대 85,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뭐 좀 감사히 사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 전 저점까지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뭐 빠지더라도 한 7만 원 부근에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매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한 11만 원 선 그러니까 지난번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하단까지 오면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1만 원까지 반등 시 매도 전략. 지금 25명의 증권 전문가들은요. 현대차의 매수 적정가 평균으로 81,192원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권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